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졸업까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새 장학제도, 동국건학장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종립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당이 조성됐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건학이념 구현사업 일환으로 연화법당 점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환지본처 돌아온 성보문화재 기획전을 열고 32건을 공개했습니다. 불성의 화현이자 예경의 대상인 성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6월 12일까지 선보입니다. 더 프라미스가 화계사 국제선원 조 교수님을 통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현지 단체와 협력해 우크라이나로 직접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불교종립 광주 정광학원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지 3년 만에 봉축 기념식을 열고 부처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스님들은 햄버거 등 간식을 나누며 학생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졸업까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새 장학제도, 동국건학장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건학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건학위원회는 어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졸업까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새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1기 동국건학장학에는 서울 캠퍼스 30명, 경주 캠퍼스 3명, 의료원 2명이 선발됐습니다. 선서화전 수익금 등을 기부하며 장학제도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탠 건학위 총재 자승 스님은 동국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에 매진할 때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교원은 연구와 교육에서 사회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려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는 엘리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국건학장학과 더불어 지역 사찰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불자 육성장학을 확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꾸준히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재학생을 위한 대규모 기업 채용 취업 박람회 동국 잡페어를 열고 취업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장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학교가 밝힌 비전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항상 동국건학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받은 만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장학제도 확대 외에도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사전과 교양도서, 부처님의 생애 편찬, 제2병원 건립, 디지털 대장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어국문학과와 불교학과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집필지를 구성해 편찬하고자 합니다. 건학위 출범 1년 만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동국학원이 사회를 이끄는 인재 양성의 보고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종립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법당이 조성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건학이념 구현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 밝은 색감의 탱화에 친근함이 묻어나는 부처님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바뀐 법당 분위기에 은석초등학교 아이들은 법당이 보다 편하게 느껴져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불상을 보면서 기존 것보다 훨씬 귀여워져서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고 오늘 접안식을 하면서 앞으로 연합법회를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봉행된 연합법당 저만 법회에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과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이사 호산 스님, 정각원장 진명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연합법당 불사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건학이념 구현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법당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은석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동대부 여중 등 산하학교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의 눈에 맞춘 부처님과 탱화를 모시고 겸한식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과 탱화가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어린이들에 바친 불상과 탱화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화법당의 탱화는 스포츠 동자를 주제로 현우 스님이 조성했습니다. 은석초에서 배출한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묘사한 탱화를 보며 꿈나무들이 밝은 미래를 펼치길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탱화는 이제 담채화로 많은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채색을 하였고, 그리고 인물 또한 굉장히 우리 일반 사람들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동자의 모습, 그런 부분에서 다른 탱화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믿고. 양형진 교장은 현재 전교생의 40%가량이 연화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데 환경이 개선된 법당을 보면 아이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새롭게 법당을 찾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또 법당을 찾는 우리 은석 어린이들에게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셔서 우리 은석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린이들이 다소 무겁고 무섭게 느낄 수 있는 법당을 친근하고 밝게 조성한 은석초등학교의 사례가 새싹 포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도난된 성보가 본래 사찰로 돌아오는 것을 환지본처라고 하죠. 도난됐다 되찾은 성보문화재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선 17세기에 조성된 장수 팔성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입니다. 도난전 불상의 복장에서 강희 2년이 기록된 조성발원문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봉사 보광명전에 봉안돼 있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 입상은 지난 1989년 도난돼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16년 되찾았습니다. 두 보살상은 동일한 양식의 보살 입상이 익산 관음사에도 봉안돼 있어 원래 내구의 보살상으로 조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환지본처 돌아온 성보문화재 기획전을 열고 도난성보 32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종단의 노력으로 환지본처하는 성보들을 특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문화부와 우리 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불성의 화연이자 예경의 대상인 성보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6월 12일까지 선보입니다. 특히 문경 김용사 사천왕도 등 도난성보 은닉소송을 통해 되찾은 성보 7건은 전시가 끝나면 원래 봉안됐던 사찰에 모셔지게 됩니다. 환수와 이운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환수고불식은 향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종단은 소중한 성보를 지키기 위해 호법하고 도난의 성보들을 되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결시로 본래의 주처인 사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성보문화재의 도난 방지는 물론 도난 유출 성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어제 경주 분황사에서 1336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제향대제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대종사, 승가대학장 덕민대종사, 주지 종우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해
원효 성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대종사는 원효 성사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가 화쟁사상이라며 쟁점을 인정하면서 소통을 통해 화합해야 하며 원효 성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신뢰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분황사 주지 일선 스님은 성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모든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가 보조국사 열반 제812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불일 보조국사 종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7일 국사전에서 봉행된 종제는 방장 현봉대종사를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추모 입정, 헌양, 헌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송광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틀간 진행하던 종제를 하루로 축소하고 진영이운과 보살계 수계식을 생략하며 간소하게 봉행했습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정해결사 정신을 되새기고 수행기치를 선양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27일 보조국사 종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고국인 폴란드로 귀국해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는 스님이 있습니다. 화계사 국제선원 조불 스님인데요. 더프라미스는 조불 스님을 통해 현지 단체와 협력하며 폴란드 내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창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베로니카도 필요하던 학용품을 찾았습니다. 더프라미스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폴란드 단체 우크라이나의 친구들에게 지원한 1,300만 원으로 구매한 학용품들입니다. 전쟁 직후 고국 폴란드로 귀국해 난민을 돕는 화계사 국제선원 조불 스님과의 인연으로 두 단체의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조불 스님은 폴란드의 고아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특히 아동을 위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riving supplies to Ukraine, also delivery cars, and also shopping and visiting, taking care of orphanage. They're it's heartbreaking. Oh, really? These children, like is 5-6 years, Yes. children with eyes of old people. Oh. It's really difficult to see that. 뒤이어 도착한 곳은 500명의 난민이 숙식을 해결 중인 도미니크 수도원. 스님과 난민들이 한데 모여 지원 물품을 창고에 나릅니다. 난민들의 환대를 받은 스님들은 더프라미스에서 제작한 우크라이나어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선물합니다. Із нетканого текстилю. Подарунки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їх для розвитку пам'яті, чуття, мислення. 이날 수도원에 전달한 물품만 500만 원 상당.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데 종교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뿐입니다. 더프라미스는 조불 스님과 현지 단체를 통해 폴란드 내 난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로 직접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음식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물품 같은 것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장터를 이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던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더프라미스와 조불 스님의 동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불교 중립 광주 정광학원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지 3년 만에 봉축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스님들은 햄버거 등 간식을 나누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학생들의 찬불과 합창에 사부대중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아기 부처님 머리 위에 감로수를 붓는 관불의식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곡향으로 봉축 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코로나로 취소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불교 정립 광주 정강학원의 봉축 기념식 현장입니다. 2566년 전 이 땅에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사부대 중 500여 명이 정강고 룸비니 강당에 모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여 부처님의 오심을 더불어 봉축하면서 불의와 욕망으로부터 의롭고 자비로운 자각의 탄생이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학교 이사진들은 봉축 기념식에 앞서 새로 완공된 도서관과 학교 시설들을 돌아보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 교직원과 전교생에게 햄버거와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스님이 햄버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네. 말한 것처럼 정강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깃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학생들도 환호와 박수로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생활하고 친구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스님분들께서 햄버거도 사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됐고 정말 감사하고 공부를 열심히 더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학교 설립자 마남 스님의 바람처럼 학생들에게 맑고 빛나는 마음을 가진 존재인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 과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2566년 전에 태어나셨던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 종립학교라는 인연으로 한자리에 모인 정강학원 가족들. 자비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본받아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김희중 대주교가 은혜사를 방문해 종교 간 화합과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어제 은혜사 극락보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경례를 둘러보며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극찬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종교 간 불협화음은 아집에서 비롯된다며 방문을 통해 타 종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대동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맑으며 향기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날 서로 성경과 향로를 전달하며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 홍주골 연등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충남도청 남문광장에서 전통 등전시와 봉축법요식, 연등 행렬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행사에는 조계종 홍성주지협의 회장 덕원 스님,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이만형 홍성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덕원 스님은 자신을 태워 가정과 사회, 세계를 밝히겠다는 촛불의 서원을 담아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주지협의회는 이날 장엄무를 앞세우고 도청을 출발해 교육청 사거리와 적십자사 사거리를 거쳐 도청까지 다시 돌아오는 연등 행렬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청 불자회가 지난 27일 도청 현관 로비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 안녕을 기원하는 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수덕사 선덕 옹산대종사와 부주지 주경스님, 서산불교연합회장 도신스님, 양승조 충남도지사,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 김경종 충남경찰청 불교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말씀하신 부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찬탄했습니다. 옹산대종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것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밝힌 불빛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불국토를 이루길 바란다고 설법했습니다. 사찰음식 체험관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학생들이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며 일상회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28일 안국동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일상회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사찰음식 체험을 진행하다 이날 첫 대면 체험을 진행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모두 40여 명의 학생들이 봄철 나물인 곰치를 이용한 쌈밥과 깻잎 애호박 장떡을 만들었습니다. Nice, it's very funny and fun, and it's like being in a television program of like MasterChef in Spain, and it's so nice.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레인 과정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실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기업가를 길러내는 교육 과정입니다. 지난해 슬로푸드 문화원과 몬드라곤 대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레인 과정 3학년 학생들이 상하반기 3개월간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that we want to come like this kind of living this kind of experiences is that we want to live like the real and traditional way of living of Korean people, and we want to live in the first hand like seeing their culture, like cooking like they do. 학생 중에는 현지에서 스타트업이나 레스토랑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몬드라곤 대학교의 레인 과정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교육 과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ain difference between Spanish and Korean food is that in Spain we use much more meat for eating, and also about that in the preparation I think that we use more oil for prepare, and I think that here in Korea you use very less oil, and so I think that that's the 사람의 열기로 가득한 체험관은 제철 재료를 이용한 사찰 음식의 매력에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면 수업이 다시 열리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만든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시식을 했을 때 이게 사찰 음식의 묘미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몬드라곤 대학교 학생들은 사찰 음식 체험에 이어 다음 달 송광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몬드라곤 대학과의 꾸준한 교류로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접목해 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BTN 라디오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가 지난 28일 100회를 맞았습니다. 노래하는 순수 청년 박시환 팬카페의 후원금 100만 원으로 포문을 연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DJ 박시환의 모습이 담긴 특별 헌정 영상과 깜짝 라이브로 이어졌습니다. DJ 박시환의 선곡은 홀로 있지 않아로 최근 막을 내린 뮤지컬 시타르타의 대표곡입니다. 2부에서는 BTN 라디오 음악 풍경의 DJ 송봉주와 수호천사의 DJ 김중현, 박시환과 함께 5월 13일 첫 공연을 하는 뮤지컬 볼륨업에 출연하는 동료 가수 정모가 깜짝 영상 편지를 보내와 DJ 박시환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이제는 정말이지 끝인 것만 같을